자, 그 다음 주제는 functions, 함수가 되겠습니다. functional programming의 언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함수 이름 쓰고 인자 타입, 리턴 타입 화살표하고 인자 변수명 쓰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식을 등호 다음에다가 이제 함수의 몸체에 해당하는 이제 식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repeat stri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작성 한번 해볼게요. repeat string. 이게 이제 함수 이름이 되겠고, 나는 스트링을 하나 인자를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 repeat string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라는 함수의 타입 선언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의 정의 선언은 s. 요 s가 바로 이제 스트링 타입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스트링 타입이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플러스라는 기호가 처음 나왔는데요. 두 개의 스트링을 붙이는 거. 사실은 스트링만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리스트를 임의의 두 개의 리스트를 붙여가지고 더 큰 리스트를 만드는 concatenation, 접합, 뭐 이렇게 연산이죠. 접합 함수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repeat string하고 한번 hello world 한번 불러볼게요. repeat string, hello 그냥 hello world가 아니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s가 hello니까 hello hello 두 개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run 시키면 hello hello 결과대로 잘 나왔네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자바 같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작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성하고 여기다 자바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이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번거로운데 부분이 이게 좀 복잡한데 불필요하게 정말 분더덕이 없이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스트링을 붙이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스트링이 아닌 리스트를 붙이는 것도 됩니다. 1, 2, 3, 4, 5로 붙이면 플러스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인자를 하나 받았는데 당연히 인자를 여러 개 받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surround string이라는 함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자 스트링 하나, 스트링 둘, 스트링을 두 개를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 따라서 around하고 s 인자 변수 두 개를 뒀고요. 당연히 첫 번째 around가 첫 번째 스트링 타입이고, 두 번째 변수 인자 변수 s가 두 번째 스트링 타입이죠. 그래서 두 개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등호를 쓰고 이걸 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함수의 body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요 두 번째 인자를 가운데다 두고 어라운드를 앞에다도 붙이고 뒤에다도 붙여가지고 큰 스트링을 만드는 그런 함수로 정의했네요. 볼까요? surround string에서 스트링 잘못해서 이거를 만약에 소문자로 썼다 그러면 이건 타입 변수가 되는 거예요. 스트링 타입이 아니라. 이거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문자로 써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around입니까? around하고 s를 가해서 around 앞에다가 붙이고 뒤에다가 또 around 붙이고 그 다음에 surround string을 이렇게 하는데 요거 슬래시를 붙였네요. 슬래시를 붙여라. 슬래시를 around로 줬고 hello를 s로 줬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 결과 자체가 스트링 타입이니까 뭐 show 안 하고도 toString LN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how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스트링이니까 리턴 결과 자체가 당연히 알고 나왔네요. AROUND인데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6번째 라인에 42번째 컬럼이죠. 6번째 라인이고 42번째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조금 에러 메시지가 여기도 좀 혼동스럽게 에러 메시지를 냈어요. 변수 이름이 틀렸다. 뭐 이렇게 딱 가르쳐 주면 제일 좋은데 네. 네? 위치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 나왔죠? 슬래시 hello 슬래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멀티플 아규먼트. 당연히 2개 이외에도 뭐 3개, 4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참고할 거는 요 타입이 지금 화살표가 2개를 붙였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우선순위를 갖자면 뒤에 있는 화살표, 펑션 타입의 화살표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스트링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사실 좀 나올 텐데 f를 정의하기를 스트링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자를 하나만 줬잖아요. 인자를 하나만 서라운드 스트링이 줬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f의 타입은 스트링을 나머지 두 번째 인자 서라운드 스트링이라는 함수의 두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스트링을 추가로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 이미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s를 하나 줘야 되겠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여기서 f는 사실 별도의 인자를 받지 않지만 요거의 결과로 리턴되는 게 함수를 리턴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함수가 또 엑스트라 스트링을 받잖아요.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대로 잘 나왔죠, 그죠? 잘 나왔죠?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개의 인자를 받는 그런 펑션 타입은 이렇게 화살표로 내가 받고 싶은 인자만큼 쭉 늘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뒤에 있는 화살표가 더 우선순위를 받는다. 이렇게 바로가 묶여진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야기했지만 다형함수 폴리모픽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타입 변수를 타입으로 갖고 있는 타입 변수가 그 함수 타입의 어디인가 나타나 있으면 그러면은 그 타입 변수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경우가 무궁무진하니까 여러 개니까 다양함수다. 여러 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 아규먼트 이렇게 2개 갖는 거. 멀티플 아규먼트를 받는 폴리모픽 펑션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이 경우가 또 재밌는 경우인데요. 요 플립이라는 함수를 한번 보세요. 플립이라는 함수 치울까요? 아이고. 있군요. 플립이라는 함수를 보면 재밌는 게 일단 id라는 함수는 인자가 하나죠. 함수 인자가 const는 함수 인자가 2개죠. a 타입, b 타입. x라는 인자가 a 타입이고 당연히 y라는 인자가 b 타입이고 2개 봤죠. 플립은 인자가 몇 개입니까? 요게 하나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몇 개인가를 카운팅 해야지 또 안쪽에 있는 화살표, 그러니까 괄호 안쪽에 있는 것까지 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화살표가 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 괄호 묶인 A, B, C 요게 F의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 인자로 X의 타입이고 A가 세 번째 인자의 타입으로 Y가 되는 거예요. F, X, Y 하나, 둘, 세 개를 받는 거예요. 일단 인자의 개수가 여러 개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이그젬플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립이라는 함수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인자가 그냥
아무거나 오면 되는 게 아니고 함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두 개의 인자 A 타입, B 타입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C 타입의 결과값을 리턴하는 어떤 함수를 첫 번째 인자로 받는 게 풀립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를 인자로 받으니까 뭐 이런 걸 고차원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차원 함수. 이거요. 고차원 함수. 하나. 뭐 이런 말 하나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functions. 네,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함수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자유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id하고 const하고 flip하고 지금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게 다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const xy는 xy 두 개 받아서 y는 무시하고 x만 리턴하는 거고요. 플립이 좀 재밌는데 FLIP, FLIP죠. 이거 정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F로 받아들여야 될 인자의 순서가 잘못돼서 이걸 원래 YX가 들어와야 되는데 XY로 들어와서 그걸 바꿔주는 게 이제 플립 함수예요. 플립이란 뜻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게 A의 B의 C로 C의 B의 C, B의 A인가요? B의 그렇죠. B의 A의 C 바꿔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플립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여기 ID hello 하면 그냥 hello가 리턴이 되겠죠. hello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onst하고 뭐 hello하고 뭐 숫자 3이다. 그러면 x에가 hello가 들어가고 y가 지금 3이 들어가는데 3은 무시하고 x 즉 hello만 리턴하니까 이게 hello가 되겠죠. hello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립을 쓰면 플립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const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타입 에러가 나겠죠. 해볼까요? 타입 에러가 나겠죠. 왜? 이렇게 되면은 요거 전체 결과가 x에 해당하는 3이 되는 거잖아요. 헬로우를 무시하니까. 근데 3은 toString ln에다가 그대로 줄 수 없다고 그랬죠. 지금 14번째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show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toString은 이게 스트링이 와야 되는데 숫자 3이 왔기 때문에 에러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에러 메시지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처음 하스킹 포럼 접하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근데 조금 어려워요. 타입 에러 메시지를 잘 내는 것도 하나의 리서치 이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트링이 나와야 되는 스트링을 toString ln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숫자가 3이 나오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 인자랑 요 인자랑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 뒤집어 주는 게 플립 함수예요. 하면은 요거를 const를 첫 f로 받고 x, y를 뒤집어서 그 const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일단 문제 없이 헬로가 나왔습니다. 그게 플립 함수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재밌는 함수들을 한번 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인자를 쓰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변수만 간단하게 썼는데 사실은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패턴 매칭이 없었으면 막 이 부분들을 막 복잡하게 썼었을 그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걸 나오는데요. 데이터 타입의 그 모양 그대로 인자에다가 그걸 꾸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패턴 매칭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했고요. 그래서 swap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뒤집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걸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쌍을 받아가지고 뭐 뒤집어야 되니까 secon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B 타입에 해당되는 걸 끄집어 와가지고 첫 번째 위치다 놓고 요 A 타입에 해당하는 거를 끄집어 와서 두 번째다 놓고 그렇게 해서 수압이라는 함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2 이렇게 할까요? 수압 1,2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결과가 스트링이 아니니까 앞에다가 show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2,1로 바뀐 스트링을 아니 바뀐 쌍을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출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2나 2,1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페어 쌍을 나타내는 값은 스트링이 아니에요. 그거를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show로 해가지고 스트링 큰 따옴표가 묶인 걸 바꿔주는 겁니다. 하스켈은 타입에 굉장히 민감한 타입을 엄격하게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출력을 안 하니까 마치 이게 그냥 쌍의 타입인 것처럼 오해하는데 이거는 스트링으로 바꿔서 출력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성하려면 이거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벌써 좀 복잡하잖아요. 제일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인자 자체를. 그러면 당연히 x라는 일단은 바깥에 소괄호는 매칭이 돼야 되고 소괄호는 매칭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죠. 요 소괄호가 있잖아요. 수압이라는 함수에 실제 인자로 넘겨주는 쌍에서 사용한 요 소괄호가 수압이라는 함수 정의에서 포멀 파라메타로서 패턴 매칭에 있는 요거랑 매칭이 되냐 이거 보는 거예요. 요거랑 매칭이 되잖아요. 이렇게. 요거랑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요 첫 번째 있는 1이 x로 전달이 될 것이고 2가 y로 전달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패턴 매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뭐 second, first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아주 쉽게 수압 함수를 아주 직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패턴 매칭의 아주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패턴 매칭이 쌍타입 당연히 이것도 됩니다. 셔플이라고 할까? 이게 말이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얼마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칸씩 이렇게 A를 뒤로 보내고 B, C를 앞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 Y, Z를 Y, Z, X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셔플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얼마든지 튜플에 대해서 쌍이 아닌 튜플에 대해서도 뭐 얼마든지 패턴 매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언더스코어를 치면은 이게 무슨 인자든 간에 거기로 들어오는 건 무시해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aybe가 있는데 만약에 F하고 뭐 이제 nothing이 들어오면 그냥 디폴트군요. F가 아니라 디폴트 값을 nothing maybe라는 함수가 세 개의 인자를 받는데 세 번째 인자가 nothing이면 그냥 디폴트 값을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just x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면 두 번째 인자가 함수인데 그 함수를 just라고 하는 태그 데이터 컨스트럭터가 가지고 있는 값 x 태그가 나올 때 딸려오는 값 x 그 x 값을 인자로 줘서 f를 호출을 해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 결과를 다시 just로 감싸가지고 just라는 태그를 붙여가지고 리턴해라 라는 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값을 안 쓰니까 이제 디폴트 값에 해당되는 게 이제 언더스코어가 되겠고 만약에 이제 nothing인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적용할 일이 없으니까 호출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언더스코어가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이고 만약에 nothing이면 디폴트 값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just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뭘 해볼까요? maybe가 디폴트 값이 1이고 함수는 하나 증가시키는
그렇고 여기가 nothing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숫자 1이 여기서는 1을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왔네요. 바로가 나가. 바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ambiguous occurrence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요 maybe가 이미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my maybe. 그리고 run 한번 해볼게요. 숫자 1이고 이게 잘못됐죠? def를 이게 좀 타입 에러가 났네요. 이게 좀 타입이 안 맞네요. maybe가 이게 fx였었어야 되는 거네요. 오타가 있었던 거. 여기가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조금 오타가 just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지워버렸습니다. 하고요. 아이고. 이렇게 해봤고요. 타입은 뭐가 될 거냐면 요 앞에 거의 타입 뭔가 지금 여기 나오고 지금 이게 모르겠고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는 maybe라는 타입이죠. maybe라는 타입이 나오고 요걸 A라고 할게요. 요거 B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함수는 A를 받아서 B를 리턴하는 함수가 그럼 B가 될 것 같습니다. 팔 체킹 해볼게요. 타입 마이 메이드죠. 구다실이었고 잘 체킹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보고 또 이러한 타입을 잘 유출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nothing이나 just와 같은 maybe 타입도 그런 패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이제 리스트 같은 것도 이제 할 수 있죠. safe head가 뭔가 하면은 헤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헤드라는 함수. 리스트의 제일 첫 번째 원소를 가져오는 함수인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원소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리스트 안에 원소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리스트 원소가 없으면은 이제 그냥 비정상 종료가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 그냥 비정상 종료하지 말고 nothing을 리턴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safe head 함수고 이럴 때 이제 리스트 패턴을 이제 쓰는 거예요. just x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리스트가 비어 있는 거가 들어오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매칭시키고 모양이 만약에 적어도 원소가 하나가 들어오면 여기다가 매칭시키는데 첫 번째 원소가 x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원소 뒤에 나오는 뭐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앞에 원소 뒤따르는 리스트 나머지 리스트 그거를 s라고 하겠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x 땡땡 xs고 네 하겠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show head 하고 비어있는 리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살짝 show save head죠? save head 17에 24 여기서 variable not in scope 보통 이럴 때 나올 때는 이제 이름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variable이 프로그램 안에 없는데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ambiguous하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요거의 타입이 이거라고 칩시다. 인텔리스트라고 타입 이렇게 좀 이게 또 조금 어려운 타입 에러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타입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스트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타입이 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스트링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거의 타입이 인트 리스트야 라고 내가 그냥 하나 그냥 준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원소가 지금 안 적혀져 있으니까 이게 그냥 리스트 말 그대로 요런 타입이 된 거예요.
요 A 타입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ambiguous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리스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였었죠, 사실은.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뭐 3, 1, 2 뭐 이런 리스트가 있었다면 3이 리턴이 되겠죠? just 3이 리턴이 되겠죠? just 3을 show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바꿔서 스트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의 패턴 매칭, 언더라인, 뭐 튜플 뭐 이런 거 다 했었었고요. 당연히 nothing just, maybe 타입의 패턴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XS가 안 쓰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그거를 무시해도 되죠. 이렇게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앞에 것만 어차피 끄집어내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 매칭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런 트리 타입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트리, 트리 타입의 패턴 매칭을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리프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되고요. 네, 노드 사실 이거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left tree 있고 right tree가 있죠. 그러면 left tree가 몇 개야 카운팅 하란 얘기고, 그다음에 더하기 right tree가 몇 개야, 그러면은 이제 전체 리프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리프, 노드 이런 거 이 태그 또는 데이터 컨스트럭트라고 사용자가 정의했던 거를 이렇게 패턴에다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 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인데 우리가 이거 안 쓰니까 그냥 언더스코어라고 바꿨고, 여기는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근데 요걸 안 볼 거거든요. 안 보니까 그냥 언더스코어 했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다만 이름을 붙였죠. 레프트 트리, 라이트 트리. 왜냐면 그거에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패턴 매칭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매칭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턴 매칭은 모양이 똑같으냐 이런 경우에는 잘 쓰이는데,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냐, 뭐 3.2보다 작으냐, 뭐 y가 0보다 같으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패턴 매칭으로 쓸 수가 없는 거여서 그럴 때는 이제 가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지금 보면 my absolute라고 하는 게 있네요. 아마 absolute 함수도 있을 거예요. x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를 하면 되겠죠. 절대값 구하는 거니까. otherwise라고 하는 거는 그냥 true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에요. x를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my x하고 마이너스 123 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이게 숫자니까 스트링이 아니죠. show로 바꿔줘야겠죠. run 이렇게 하면 이상 나오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가드예요, 가드.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들여쓰기가 안 되겠죠. 이러면은 이럴 때나요? 허걱인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뭔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아무튼 들여쓰기를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실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게 이제 가드고, 그래서 이제 패턴 매칭 대신에 이렇게 가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4, 5, 6 볼까요? 드디어 에러가 이게 괄호가 하나가 빠져서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safe div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눌 셈을 하는데 0으로 나누는 거를 좀 나는 금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y가 0이면 뭐 리턴하는 거죠? nothing 리턴하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just로 x를 y로 나눈 것을 리턴을 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safe div를 4, 5, 6에서 뭐 0으로 나눌 거 볼까요? nothing이 나와야 되겠죠?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otherwise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이 키워드는 아니고 라이브러리에서 otherwise를 true로 정했어요.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otherwise를 뭐로 나오는지 true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를 받았어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요거 테스트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참이냐? 참이면 이제 요거 계산해갖고 리턴하면 되는 거고 요게 참이 아니면 그 다음 가드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가드가 otherwise고 otherwise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true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otherwise가 오면 이제 요게 걸리게 되겠죠. 당연히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게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순서가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마이너스 123을 했는데 그냥 마이너스 123이 리턴이 돼버리겠죠. 이런 경우는. 패턴 매칭이 redundant라고 또 warning이 뜨네요. 에러는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이 케이스가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드는 앞에서부터 하나씩 테스트한다. 따라서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말하면 여기서 요 4번째 줄 요거 여기 원닝이고 패턴 매치가 리던던트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가 요 4번째 앞에 막 가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4번째 줄에 있는 가드를 에 해당하는 조건이랑 겹쳐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패턴 매치가 리던던트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이렇게 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든지 인자가 여러 개인 경우도 뭐 할 수가 패턴 매칭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by 해서 첫 번째 인자가 바나나라고 하는 스트링하고 일치하는 것만 보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패턴 매칭이랑 가드랑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money가 뭐 3.2보다 작으면 you don't have enough money, not enough money 뭐 이렇게 짧게 그 다음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both 번에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프로덕트 그 외의 프로덕트란 이야기죠. 근데 그 외의 프로덕트는 또 안 파는 모양이네요. No such product 하고 뭐 이름 같은 거를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패턴 매칭이 요거하고 요거로 해서 패턴 매칭을 썼고 첫 번째 패턴 매칭은 첫 번째 인자가 스트링인데 바나나라고 하는 스트링이랑 정확하게 매치되는 것만 나는 뭔가 동작을 하겠다라는 패턴 매칭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요 줄에서는 두 번째 인자는 내가 사용 안 하니까 프로덕트죠. 사용 안 하니까 이제 언더스코어라는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 바나나라는 스트링으로 패턴 매칭이 한번 필터링이 된 거를 또 가드로 이제 또 필터링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 머니가 3.2보다 작으면은 안 되고 바나나를 팔 수가 없는 것이고 3.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하나를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y하고 바나나하고 뭐 2.0 하면 not enough money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not enough money가 나오고 그 다음에 3.2 이렇게 하면 이 케이스에 걸리는 거죠.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혹시라도 소문자로 바꾸면 당연히 대문자 바나나랑 소문자 대문자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점프해서 그런 프로덕트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No such product, 소문자 바나나.
그러니까 대소문자 같은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포인트는 패턴 매칭과 가드를 섞어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일단 패턴 매칭 가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타입을 한번 무슨 타입이냐 보십시다. x가 int라고 할까요? 그래서 int를 리턴하는 그런 타입이 되겠죠. y absolute는. 그다음에 safe div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 나눗셈이 이 나눗셈은 그 인티저 정수 나눗셈은 아니에요. 주의할 거는 정수 나눗셈은 요게 있습니다. 두 개를 받아서 인트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더블 타입이나 뭐 플로트 타입이나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심볼 기호로 되어 있는 거는 보통 그거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괄호로 항상 써줘야 돼요. 괄호를 안 써주면 왜 왼쪽 오른쪽 그거를 안 썼냐라고 요거 안 썼냐라는 컴파일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컴파일 에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이런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함수 이름은 괄호 써줄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self divide safe divide죠. safe divide. 그죠? 네. safe div라고 했군요. 짧게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더블 타입을 받아야 돼요. 왜 더블 타입이냐? 이걸 썼기 때문입니다. 혹은 플로트 타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B의 더블 타입. 이런 타입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by는 또 어떤 타입입니까? by는 처음에 스트링을 받고, 그 다음에 아마 3.2와 같은 더블이나 플로트 가능하고, 이제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죠. 스트링을 리턴하도록. 여기서도 소문자로 쓰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자열 타입이 아닙니다. 그냥 뭐 A와 같은 그런 타입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소문자 되면서 잘 구분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타입을 여러분들이 붙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 타입이 잘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돼서 뭔가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잘 타입 체킹이 돼서 우리가 선언한 타입과 정의한 함수의 정의가 일관성이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케이스 익스프레션도 사실은 쓸 수가 있어요. 케이스 익스프레션도.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safe div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써보겠다는 이야기죠. 뒤로 보낼까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사실 함수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함수를 뒤에다 정해놓고 앞에서 이걸 호출하든지, 함수를 앞에다 정해놓고 C 언어 같은 경우는 순서를 잘못하면 함수를 발견할 수 없어요. 뒤에 정의한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면 함수를 호출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앞에다가 선언만 이렇게 해주고 실제 정의는 뒤에다 놓고 그런 복잡한 거가 있는데, 하스켈에서는 뒤에다가 정해놓고 앞에다 선언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div default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자면 xy def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케이스에서 safe div로 먼저 나누네요. x 나누기 y를 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케이스 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safe div로 나눈 다음에 나눴더니 nothing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y가 0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디폴트 값을 리턴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나눴더니 어떤 z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z 값이 나눌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가 이제 div 디폴트예요. 디폴트하고 3을 0으로 나눴는데 디폴트 값은 1로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디폴트 값인 1이 나와야 되겠죠? 0으로 나누려다 보니까 nothing을 리턴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케이스 오브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 매칭, 가드, 케이스 익스프레션, 그걸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3 나누기 2를 해볼까요? 그러면 1.5가 리턴이 되지 않을까요?
1.5가 잘 리턴이 되죠. 여기서 들여쓰기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아무 문제 없나요? 이제 좀 이상한 에러가 났는데요. 들여쓰기 에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안 되고 이것도 요거랑 딱 맞춰줘야 돼요. 네? 맞춰줘야 됩니다. 그다음 케이스 같은 것도 이렇게 붙였으면 안 돼요. 사실은 최소한 한 칸 정도라도 띄워줘야 된다. 이게 들여쓰기 룰이에요. 요 에러 메시지만 보고는 약간 들여쓰기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집어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케이스, 가드, 패턴 매칭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데피니션 이야기랑 람다, 뭐 섹션 이런 이야기만 하면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 데피니션은 let in 쓰는 거랑 그다음 where 쓰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클 에어리아라고 하는 걸로 에어리아 말은 let하고 파이는 뭐 3.141592 하고, 그 다음에 squar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로컬에게만 사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사실 여기도 let하고 in하고 딱 맞춰줘야 돼요, 이 들여쓰기를. 여기 안 맞춰주면 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곱하기 스퀘어의 r,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파이 r 제곱. 그래서 서클 에어리아에 3.0 이렇게 할까요? 3.0이 반지름인 원의 넓이를 구해서 더블 타입으로 구할 것이고, 그거를 show로 해서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그걸 프린트해주는 간단한 팁입니다. 28.27, 뭐 43828 나왔네요. 바로 이 let과 in 이렇게 해서 로컬 변수 파이나 로컬 함수 스퀘어 같은 거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사실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회열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쓰고 먼저, 그러니까 지금 let in 하고, 그러니까 이게 로컬 변수나 함수 이름을 정의하는 파트고 let과 in 사이에 in 다음에다가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쓰고자 하는 body expression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body expression 그냥 그대로 써버렸고요. where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어요. where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파이는 뭐 3.1415V이고, 그 다음에 square x는 x 곱하기 x.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파이랑 스퀘어랑은 이렇게 들여쓰기를 요 정확하게 요 수직으로 맞춰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돼요. 꼭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보기는 좋죠. 보기는 좋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컴파일은 나진 않아요. 하면 좀 보기는 좋죠, 그죠? 프라임 이렇게도 하고, 두 개를 다 프린트 해볼까요? 두 개 하려면은 카피해서 이렇게 하고 이름을 circle prime. 참고로 이야기하면 하스켈에서는 함수 이름에다가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프라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run 똑같은 값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let in과 where라고 하는 걸 써서 지역에서 사용하는 변수나 함수 같은 것들을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타입도 한번 붙여볼까요? circle area를 더블 타입이면 좋겠죠. 더블 타입이라서 더블 타입. 이건 어려운 건 아니네요. 타입 체킹 해보겠습니다. 문제 없죠. 에러 메시지가 안 떴으니까 타입이 일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람다가 되겠어요. 람다. 이제 이름 없는 함수를 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이제 한 번만 쓸 때 이야기하고, 람다는 뭐 C++,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제 람다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메인 스트링어는 없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람다를 쓸 때는 한 거를 쓰자면 맵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맵이라는 함수를 한번 좀, 맵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자면 다시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맵이에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를
두 번째 인자 리스트에 각각의 원소 x1, x2, xn에다가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게 맵 함수. 아시겠죠? 맵 함수. 그래서 이제 그 맵 함수에다가 뭔가 이제 함수를 제가 람다로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뭐 1부터 10까지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씩 1 증가시키는 함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incremen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increment x는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1 증가시키는 뭐가 틀렸죠? parse error 8번째 라인에서 parse 괄호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꼭 잘 보셔야 돼요. 에러 메시지. 이렇게 나왔죠? 1 증가시키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인크리멘탈을 한 번밖에 안 썼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인크 함수를 정의해놓고 그걸 부르는 게 좀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람다를 쓰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백슬래시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자가 시작이 돼. 이름은 없으니까 백슬래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자가 여러 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크리먼트 함수는 인자 하나니까 하나만 썼고 여기다가 equal 쓰지 않고 이렇게 썼네요. 혼동스러울 수 있는 이게 타입은 아니에요. 람다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아까 in크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람다. 똑같이 나오고 그게 이제 anonymous function 람다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람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더 나올 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섹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섹션. 섹션은 지금 보통 이진 연산자 사용할 때 유용해요. 이런 경우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냥 더하기 1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많은 수를 써야 되는 이야기예요. 요게 이제 람다인데 요거를 하고요. 다 똑같은 건데 링크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거를. 근데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링크를 썼고요. 람다를 썼고요. 요거는 이제 섹션을 써가지고 똑같은 일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섹션은 심지어는 이 경우에는 이 특별한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요게 바로 하나를 받아가지고 x를 하나 뭐 x든 y든 z든 하나를 받아가지고 요 플러스 앞에가 지금 피연산자 하나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거 더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섹션입니다. 이따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 1 플러스 x였다. 사실 똑같은 건데 덧셈은 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의 왼쪽 피연산자는 있는데 지금 오른쪽 피연산자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나를 받아가지고 오른쪽 피연산자로 이렇게 놓고 덧셈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섹션이 가능한 거는 이진 연산자일 때 가능해요.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할까요? 네, 이렇게 할까요? 불안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다가 2를 곱했고 2에다가 2를 곱했고 3에다가 2를 곱했고 1, 2, 3, 4, 5, 6, 7, 8, 9, 10에다가 2를 곱한 그런 식의 섹션 이그젬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2.0으로 나눠라. 이게 되나? 타임으로 나눠라. 괜찮네요. 그렇게 하면
2.0으로 지금 다 나눴죠. 근데 곱셈이나 덧셈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요 피한산자가 어느 쪽에 있든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나눗셈이 요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1부터 10까지를 2.0으로 각각 나누겠다는 이야기고, 요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2.0을 1부터 10까지로 나누겠다는 이야기. 나눗셈은 그 방법이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섹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션은 이진연산자일 때 유용하다 하는 거고, 음,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functions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